안녕하세요, 베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방구석 잡코딩.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네이버 실시간 급등 검색어를 수집을 해올 건데 이것도 설명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모듈의 기본적인 사용법, 리퀘스트랑 뷰티풀 숲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안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을 찾아내는 방법, 셀렉터라고 말씀드렸죠. 셀렉터를 만들어내는 제일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른 영상으로 셀렉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였어요. 모듈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HTML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리퀘스트랑 뷰티풀 숲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모듈을 사용하려면 설치를 하고 불러와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리퀘스트를 설치를 할 겁니다. 리퀘스트를 설치를 할 건데, 얘는 밑에 보이시는 여기 터미널 있죠? 이 터미널을 열고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보통 pip install request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가상 환경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 하는 겁니다. 파이참으로 하신다면 당연히 가상 환경은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뷰티풀 숲은 pip install 뷰티풀 숲 요렇게 두 가지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설치가 될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pip install request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지나갔는데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pip install 뷰티풀 숲 여기는 포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포가 빠지면 이제 다른 파이썬 3 버전에 맞지 않는 게 설치가 되거나 혹은 없다고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치가 됐죠. 이 두 가지가 설치가 된 걸 확인을 하신 다음에 터미널을 다시 닫아주시고, 설치를 했다면 모듈을 임포트 해야 돼요. 사용을 하려면 책을 가져와서 이제 보는 것처럼 임포트라는 걸 해주시면 됩니다. 임포트 리퀘스트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BS4 뷰티풀 숲 같은 경우에는 from BS4 import 뷰티풀 숲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임포트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웹페이지에 가서 네이버에 가서 내용을 이제 가져와야 되거든요. 리퀘스트가 하는 일은 원하는 웹페이지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받아온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로 예를 들면 이 주소에 접근해서 이렇게 이 페이지의 화면을 가져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가져온다. 근데 실제로 이 화면을 구성하는 코드는 우리가 보는 것과는 좀 달라요. 지금 여기는 뭐 색깔도 있고 이쁜 것들이 많은데, 여기 크롬으로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검사라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HTML 코드라는 형태로 여기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 볼게요. 뷰티풀 숲은 그 안에서 이제 받아온 데이터가 실제로는 HTML 형태인데, 서버에서 줄 때는 이게 HTML인지 어떤 형태인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텍스트라고 가정을 하고 줘버리거든요. 그럼 그걸 받아왔을 때 우리는 이게 텍스트가 아니고 나는 HTML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HTML로 바꿔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뷰티풀 숲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뷰티풀 숲으로 HTML 형태로 파싱 해석을 한다고 하거든요. 해석을 해놓으면 거기서 우리가 셀렉터라는 걸 가지고 이 요소를 찾아낼 수 있어요. 접근해보죠. 얘는 뷰티풀 숲은 웹페이지의 코드를 HTML 형태로 해석해주고 원하는 요소를 찾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크롤러를 만들 때 할 일은 원하는 페이지에 접근해서 우선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퀘스트를 써서 하는 거겠죠.
리퀘스트를 써가지고 내용을 가져오려고 하면 우선 url이라는 변수를 만듭니다. url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어떤 주소가 들어갈 거예요. 주소는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절대 치지 마세요. 제발. 타이핑을 치면 오타가 납니다. 오타가 나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지에 접근하신 다음에 이 내용을 복사를 하셔서 가져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붙여 넣었고요. 그 다음엔 리퀘스트를 통해서 이 웹페이지 접근해서 소스 코드를 받아와라, 데이터를 받아와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url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걸 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아무런 오류 없이 종료가 됩니다. 잘 실행이 됐을 것 같아요. 문법적인 오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왔다 그러면 컴퓨터는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라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게 뭐였냐면 변수예요. 변수에다가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받아온 내용을 req라는 변수에 담아놓고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웹페이지에 접근하면 지금은 웹페이지가 잘 떴는데 제가 말도 안 되는 주소를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다른 주소를 적게 되면 없는 페이지 같아요 라고 얘가 말한단 말이죠. 우리는 사람은 이 화면을 보고 없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몰라요. 어쨌든 이것도 내용이 있는 페이지예요.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접근이 잘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HTTP 스테이터스 코드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접속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 리퀘스트 서버에서 받아온 데이터에는요 스테이터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스테이터스 코드. 이게 뭐냐면 200, 300, 400, 500 이런 코드가 들어오거든요. 그 중에 200번이 정상적으로 접속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코드입니다. HTTP 코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정리해 드릴게요. 그게 200과 같지 않다면 프린트 접속 실패다 라고 말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거예요. 더 이상 크롤링할 이유가 없잖아요. 데이터가 안 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200을 실제로는 하드코딩 한다고 해요. 이렇게 200이라는 글자를 그냥 써놓는 걸. 이 방법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봤다거나 아니면 내가 나중에 코드를 봤는데 200이 도대체 뭐야? 200명이라는 소리인가? 아니면 그냥 숫자 200인가? 이런 뉘앙스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변수에 집어넣어 놓든지 아니면 준비되어 있는 다른 값을 씁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들에서는 그래서 상수라는 개념을 좀 사용을 하는데 파이썬은 상수가 없잖아요. 상수가 없다 보니까 리퀘스트 모듈에 이 코드의 목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K 라고 해주시면 저게 200이란 코드거든요. 잠깐 보고 올까요? 윈도우시면 컨트롤, 맥이시면 커맨드를 누르고요. 이렇게 코드에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원본 소스 코드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lookup 딕셔너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위에 보면 코드들의 종류가 쭉 다 써 있습니다. 쭉 써 있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200번은 OK, OK, all, OK, all, OK, all good 요런 말로 찾아볼 수 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문제없이 이제 실행이 됐네요. 접속 실패가 안 떴으니까 접속이 잘 됐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데이터를 여기서부터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찾아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 받아왔을 때는 그냥 서버가 우리한테 텍스트 형태로 준다고 했습니다. 텍스트 형태로 받아온 거니까 우리는 그걸 HTML 형태로 변환을 해서 봐야 돼요. 우선 내용부터 확인해 보자.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리퀘스트에 텍스트라는 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정보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텍스트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프린트를 해볼게요. 내용이 잘 들어 있는지. 이걸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HTML 내용이 쭉 뜹니다. 쭉 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뜨냐면 지금 입력하신 주소의 페이지는 사라졌거나 다른 페이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소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요즘 대형 포털사들이 크롤러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니까 크롤러를 많이 쓰면 서버에 좀 부담이거든요. 웹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이 코드를 하게 되면 뭐 1분에 몇백 번도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크롤러로 접속을 하면 이건 접속 못해 라고 막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우회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다 써놓죠. 투두라는 걸 써놓으면요 이게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낼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크롤러 접근을 막았다. 그래서 우회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라고 그냥 이렇게 적어두세요. 그리고 이걸 우선 HTML 형태로 바꿔만 보겠습니다. 뷰티풀 숲을 통해서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바꾸냐? 뷰티풀 숲한테 리퀘스트에 있는 텍스트 내용을 HTML 형태로 바꿔줘 라고 하는 겁니다. 리퀘스트의 텍스트를 HTML 형태로 바꿔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HTML 형식으로 바뀐 걸 주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변수에 담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HTML이라는 데다 담아볼게요. HTML에다 담고 나서 우리가 그럼 원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HTML에서 select, find라는 애도 있는데 저는 select랑 select1을 씁니다. 이게 사용법이 훨씬 더 간단하거든요. 이 두 개의 뉘앙스 차이는 뭐냐면 select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찾아줍니다. 근데 select1은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애를 하나만 찾아다 줘요. 그러니까 얘는 특정 요소 하나 찾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select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그룹 요소들을 찾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20개의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검색어들이에요. 얘네를 검색어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select를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럼 select로 찾은 걸 어딘가에 담아놓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items라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selector라는 걸 써 넣으시면 됩니다. 우선 selector는 설명을 안 했지만 하나만 써 넣어볼게요. span이라고 해놓고요. 찾은 것들을 한번 다 출력을 시켜볼게요. 자, 그럼 span이라는 태그에 감싸져 있는 애들은 copyright라는 요 글자가 담겨있는 통 하나, alright, reserved라는 애 하나 요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p라는 태그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나오네요. 딱 하나만 있네요. 지금 입력하신 주소는 사라졌습니다. 요 놈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요소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셀렉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윗줄에다가 좀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셀렉터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얘는 한국어로 선택자라고 합니다. 뭔가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선택자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인데 CSS 셀렉터라고 부릅니다. 우선은 HTML은요 태그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그도 구성이 되어 있다. 이 태그가 뭐냐면 태그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컨테이너 태그, 엠티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컨테이너 태그, 두 번째 엠티 태그.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컨테이너 태그는 뭔가 담아놓고 있다라는 형식이라서 컨테이너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태그는 컨테이너 태그 안에 또 다른 태그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컨테이너 태그 안에 다른 글자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엠티 태그는 담는 게 없다라는 게 엠티 태그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림을 보여주는 태그는
태그와 태그 사이에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empty 태그라고 불러요. 형식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컨테이너 태그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팸 태그라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뭐 다른 태그나 내용이 들어있고 이렇게 닫는 태그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에는 내용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 empty 태그는 img 태그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src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끝납니다. 뭐 xhtml 기준에서 보면 이렇게 끝에 슬래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둘이 큰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empty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닫는 태그가 따로 없고 그래서 그 사이에 내용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empty 태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프론트 디벨로퍼가 되실 게 아니면 HTML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크롤러만 만드실 거라고 하면. 그래서 맨 앞쪽에 있는 단어가 태그의 이름이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띄어쓰기가 첫 번째 등장하고 나면 그 뒤에 나오는 애들은 전체가 다 이 HTML 태그의 어떤 속성입니다. 표준 태그, 표준 속성도 있고 비표준 속성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속성의 이름 그리고 는 속성의 값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다른 게 몇 개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속성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그의 이름 그리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이 셀렉터를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셀렉터를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은 단일 셀렉터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일 선택자는요, 태그 이름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아이디로 선택할 수 있고, 클래스, 뭐 다른 속성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조금 어려우니까 지금은 쓰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합 선택자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첫 번째가 속성 복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로 복합이 있어요. 우선 위에 거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태그 이름은 내가 스팬 태그를 찾고 싶다 그러면 스팬이라고만 써주시면 스팬이라는 태그가 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썼던 거 여기 있죠? p 태그라는 걸 다 찾아줘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태그 셀렉터, 태그 선택자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태그의 속성 중에 id라는 게 있으면 만약에 id가 name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id가 name이었어요. 근데 얘를 딱 보면 여러분은 HTML 태그가 뭐가 있나 다 모르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name이 태그 이름이야? id야? 클래스냐?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잘 모릅니다. 얘가 id인지 클래스인지 태그 이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id 앞에는요 샵이라고 붙여줍니다. 얘는 name이라는 id로 찾아줘 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클래스 이름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뭐 닉네임 이라고 있다 라고 하면 앞쪽에 클래스는 점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얘는 클래스 이름이에요 라고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를 예로 들어 드릴게요. 만약 img 태그 아까 보셨던 거에 src는 그림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id는 name이라고 있다. 이런 형태고 클래스는 닉네임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클래스 이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타이틀 이런 식으로 이 띄어쓰기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얘는 별명이 여러 개인 거예요. 그 별명이 여러 개인 사람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거니까 이 중에 하나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 개가 있는 걸 기준으로 하겠다 그럼 이제 복합 선택자에 들어가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단일 셀렉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찾아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id name을 찾겠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복합 선택자 부분인데요. 속성 복합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img 태그들을 찾을 건데 그 중에
클래스가 닉네임의 애를 찾고 싶어 라고 하면 다 붙여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미지 태그 중에 닉네임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애를 찾고 싶어 라고 하시면 되고요. 닉네임이 클래스이고 또 닉네임이 타이틀이네. 지금 별명이 두 개라고 했죠. 이 두 개의 별명을 다 갖고 있는 애를 찾고 싶어. 그럼 쭉 다 그냥 붙여 쓰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 쓰시면 어떤 태그에 어떤 속성 값이 있는 애를 찾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경로복합은 두 종류가 있어서 이것도 나누도록 할게요. 경로복합은 보통 어디 안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컨테이너 태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태그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예를 들면 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서울시 안에 있는 강남구 안에 있는 삼성동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경로 선택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둘 다 돼요. 경로 선택자는 이 둘 다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게 되면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서울시의 삼성동 하면 못 찾으시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삼성동? 그 강남구 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돼요. 삼성동을 서울시에 있는 삼성동 다 찾아주거든요. 얘는. 근데 얘는 꺽쇠 쓰시는 건 삼성동을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꺽쇠는 중간 경로를 생략할 수가 없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중간 경로 생략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얘는 중간 경로 생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더 찾기가 쉽습니다. 다루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중간 경로 신경 안 쓰고 써도 되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조금 더 경로를 정확하게 찾아주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속도가 뭐 느리다 빠르다 정도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 들어가셔서 진짜 막 뭐 초당 몇백 건, 몇천 건 처리하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 그러면 속도를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지금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예로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p 태그 안에 스팸 태그 안에 있는 img 태그가 닉네임이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애를 찾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p 태그 안에 스팸 태그 안에 이미지인데 닉네임이라는 클래스 속성을 갖고 있는 애라고 하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셀렉터 정리되셨나요? 물론 크롤러를 다루실 때 셀렉터가 제일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셀렉터를 제일 어려워하시거든요. 이거는 양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해보셔야 셀렉터를 조금 더 자유자재로 다루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셀렉터는 저랑 크롤러 계속 만드시면서 사용을 해보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렇게 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할 때 저거 단일 셀렉터였지 복합 셀렉터였지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베이스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넘어가서 찾아야 되거든요. 찾을 거예요. 진짜로 찾을 건데 우리가 얘를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안 떴거든요. 왜냐? 네이버가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처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투두 해놨죠. 네이버에서 크롤러 접근을 막았다. 우회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면 여기에요. 자, 그냥 우리가 저 URL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족했고 네이버가 크롤러인지 알고 데이터를 안 준 거거든요. 그러면 크롤러가 아닌 척을 해보자. 요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포털 사이트들은 원천적으로 차단을 한 게 아니라 뭐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만 맞겠다라고 하면 웹브라우저도 사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첫 번째 네이버 안에서 접근을 했느냐라는 거 한 가지랑 두 번째는 그 유저 에이전트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크롬을 썼느냐, 사파리를 썼느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썼느냐 이런 것들을 유저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 정보값을 확인해서
이게 크롤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그 값을 한꺼번에 넘겨주면 됩니다. 어떻게 넘겨줄 거냐? 변수를 하나 더 만들게요.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하나 만드시고요. 유저 에이전트라는 값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유저 에이전트는 여러분 브라우저의 값을 복사해 오시는 게 제일 간단한데요. 뭐 인터넷에 검색해서 유저 에이전트를 찾아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인의 유저 에이전트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뭐 구글에 검색하시면 마이 유저 에이전트 하면 확인해주는 사이트들도 있는데 딱히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아무 웹페이지나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네트워크 탭 있거든요. 이 웹페이지에서 오른쪽 버튼으로 검사하면 여기 개발자 도구라는 게 뜹니다. 이 개발자 도구 중에 처음에는 이 엘리먼트가 우선 떴을 거예요. 이 중에 네트워크 탭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뭐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페이지 목록이 떠요. 서버에서 내가 어떤 자료들을 받아왔는지 그 기록이거든요. 이 중에 맨 첫 번째 거 뭐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맨 첫 번째 걸 누르시면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가 보시면 리퀘스트 헤더라는 부분의 맨 아래쪽에 보면 유저 에이전트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요. 밑에 보이세요? 여기 유저 에이전트라는 정보. 이 정보를 가져오시면 돼요. 네, 이거를 이렇게 쭉 여기 M이라고 시작되죠. 콜론 이후부터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걸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엄청 길죠? 엄청 긴데 그냥 한 줄로 넣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보이시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꽤 깁니다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로 끝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그럼 어떻게 요청을 할 때 넣어주냐? 옆에다가 이렇게 매개 변수를 하나 더 넣어줍니다. 헤더스는 커스텀 헤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이 정보가 넘어갈 거예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잘 되는지. 실행을 하면 비어있어요. 아직 잘 안 된 것 같아요.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니죠. 잘 된 것 같아요. 아까 요 네임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럼 p-태그 한번 찾아보도록 바꿔볼까요? 아까랑 다른 내용이 뜨면 잘 온 걸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떴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에서 크롤러인지 확인하는 법은 유저 에이전트랑 레퍼러일 텐데 지금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레퍼러는 확인을 안 했고요. 유저 에이전트라는 것만 확인을 했어요. 레퍼러라는 값은 뭐냐면 내가 어떤 페이지에서 넘어왔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유저 에이전트란 딕셔너리 키값 설정해 주시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개발자 도구에서 여러분들 값을 직접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타이핑 치려고 하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오탄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내용이 잘 떴으니까 우리가 요 내용들만 찾고 싶은 거예요. 한타바이러스, 김유빈, 뭐 송석희, 뭐 요런 것들. 요런 거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면 마찬가지로 이 크롬으로 개발자 도구를 써서 얘가 도대체 어느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우선은 뭐든 좋아요. 검색어 중에 뭐든 좋으니까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검사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한타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태그 내용이 뜹니다. 그럼 여기 보면 얘는 스팬 태그고요. 스팬 태그인데 클래스 네임을 아이템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잘 찾아지는지. 자, 속성 값을 더블 클릭하시면 복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와서 밑에 넣어볼게요. 자, 클래스 이름은 아이템 타이틀이었는데요. 얘가 클래스였어요? 태그였어요? 아이디였어요? 클래스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점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점을 붙이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이슈별 묶어보기, 이벤트 할인, 쭉쭉쭉쭉 시사, 엔터, 스포츠 쭈루루룩 나왔는데 한타바이러스가 나왔는데 그 앞에 쓸모없는 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데도 지금 요거 있죠. 이슈별 묶어보기, 이벤트 할인, 시사, 엔터, 스포츠 요게 얘네도 똑같이 아이템 타이틀이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룹이 같아서. 근데 그 그룹은
무슨 기준으로 설정하느냐면 이 사이트 만든 사람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도를 유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인 표준 규칙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얘네들은 빼고 얘부터 갖고 와야겠다 라고 하면 뭐 5번째 거부터 검색어라고 생각하자라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지금은 단일 셀렉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크롤링을 했거든요. 이제 단일 셀렉터가 아니라 복합 셀렉터를 써가지고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느냐? 한타바이러스가 여기 들어있는데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랭킹 아이템이라는 데 들어있거든요. 랭킹 아이템이라는데 얘는 왠지 랭킹 아이템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도 있네요. 랭킹 리스트라고 하면 이렇게 랭킹 리스트 안에 있는 애들만으로도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 쓰시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경록 셀렉터를 쓸 건데 어디 안에 들어있는 것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뭐 서울시라고 해도 되고 강남구라고 해도 삼성동은 찾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놈을 저는 이걸로 해볼게요. 랭킹 아이템 이 값으로요. 그러니까는 랭킹 아이템 안에 들어있는 띄어쓰기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아이템 타이틀을 찾는 건데 이 랭킹 아이템도 클래스였어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점을 딱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죠. 쭉 실행을 하면 네, 한타바이러스 김유빈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걸 봤으니까 우리가 요 내용을 수집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 이쁘게 띄워볼게요. 프린트 아이템즈가 아니라 폴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씩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치를 먹기 위해서 김치통을 갖고 왔습니다. 김치통을 갖고 왔는데 김치 통째로 먹을 게 아니죠. 김치 통째로 먹을 게 아니니까 우리는 김치만 꺼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 태그 안에 있는 내용 텍스트만 궁금하다고 하면 점 텍스트라는 이 어트리뷰트 속성으로 접근을 하시면 텍스트 값만 얻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한타바이러스, 김유빈, 손석희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이 검색어들이 지금 다 실시간으로 받아와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인 정보 수집은 쭉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발전시켜 나가면 나중에 뭘 하실 수 있냐면 뭐 투두로 다시 써보죠. 그러면 뭐 검색어를 날짜별로 엑셀 파일에 저장하기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뭐 검색어를 매일 나에게 메일로 보내기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검색어의 검색 결과 페이지 보여주기 혹은 링크 첨부하기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걸 클릭하면 링크로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그 페이지 주소만 만들어주면 링크 페이지로 가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다음번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제가 이 소스 코드는 같이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크롤러 만드실 때는요 이렇게 예제 따라해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페이지를 크롤링 하실지 해보시면서 배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크롤러는 다른 거랑 다르게 이 셀렉터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방금 같이 이렇게 그 막는 거 우회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웹 프로그래머 정도는 돼야 알 수 있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하시다가 막히면 다른 프로그래밍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민해보세요. 조금 더 고민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크롤러는 전문가한테 빨리 질문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지금 크롤러 복습 한번 해보시고 나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단계에는 뭐 엑셀 파일에 저장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에 로그인하는 방법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는 대로 제가 여러 가지 영상들을 준비해 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